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ny 타입, any 오브젝트에 대한 타입을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타입 체크하기, 타입 변환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제네릭스를 이용해서 이제 타입에 종속적이지 않도록 타입과 독립적으로 이제 함수를 만들거나 타입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접근 조절 단계 5단계가 있는데요. 그 각각 단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거는 이제 any, 그다음에 any 오브젝트에 대한 타입입니다. 일단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강하게 타입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변수나 상수 같은 경우는 선언할 때 타입이 확정이 되죠. 우리가 타입 선언을 생략하더라도 대입되는 값에 의해서 타입을 추론해서 타입이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타입이 결정이 되면은 서로 다른 타입의 값을 대입하려고 하면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강하게 타입을 체크합니다. 그런데 타입을 n이나 any 오브젝트로 만들게 되면은 이런 타입은 가변 타입이 됩니다. 뭐가 되냐? 어떠한 타입의 값도 대입할 수가 있어요. 두 개에 대한 차이는 뭐가 있냐면은 n이라는 타입은 모든 타입을 다 대입할 수 있습니다. any 오브젝트는요, 레퍼런스 타입만 가능합니다. 레퍼런스 타입 뭐가 있죠? 클래스 있죠. 클래스로 만든 커스텀 타입, 그 객체만 대입할 수 있는 게 any 오브젝트가 되고요. any는 레퍼런스 타입뿐만 아니라 인티저, 스트럭처, 이넘도 다 대입할 수 있는 게 any가 됩니다. 그럼 any 타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변수를 선언하는데 타입을 any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값을 대입했는데 숫자 2가 됐네요. 네, 인티저 타입의 값이 대입이 됩니다. 그 밑에는 문자를 대입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변수나 상수는 변수가 되겠죠. 변수 같은 경우는 타입이 다른 값을 대입하게 되면 에러가 나게 되는데 any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른 타입의 값을 대입하더라도 다 대입이 되는 게 any 타입의 특징이 됩니다. 또 배열을 만들 때도요. any에 대한 배열로 만들게 되면은 정수형, 문자열, 더블 타입 이런 형태로 다양한 타입을 하나의 배열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ny 타입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any 타입 사용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타입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타입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해당 타입이 제공해주는 메소드나 프로퍼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any 타입에 문자를 넣게 되면은 문자열이 제공해주는 대문자 만들기, 소문자 만들기, 찾기 그런 기능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ny 타입을 사용하게 될 때는 타입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그에 맞는 타입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게 돼요. 타입 정보 얻기? 예, 초반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타입 오브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느 타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후에 다룰 is라는 걸 이용해서 타입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ny 타입은 어떠한 타입의 객체도 담을 수 있다고 했는데 nil은 못 담습니다. nil은 굉장히 특별하죠. 네. nil을 대입하려고 한다면 any도 옵셔널로 선언해야만 nil을 any 타입의 변수에다가 대입할 수가 있어요. any 타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런 any 혹은 레퍼런스 타입만 다룬 any 오브젝트를 사용할 때는 타입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타입에 대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타입 체크하는 방법으로는 아까 타입 오브라는 함수를 봤는데 그거 말고 is라는 걸 이용해서 타입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is는 객체에 대한 타입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언제 사용할까요? any 혹은 any 오브젝트가 어떤 타입의 객체가 대입되는지를 아는 용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토콜 채택 여부를 할 수도 있고요. 클래스 상속 여부에서 이 클래스에 대한 자식 클래스인지 부모 클래스인지 판단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코드를 한번 어떻게 사용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any 타입의 변수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비교를 하죠. 이 변수가 인티저 타입인가 판단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는 불리한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if문을 이용해서 이 변수가 인티저 타입인가 아닌가 판단해서 동작시킨 코드가 되겠습니다. 좀 더 한번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속에서 어떻게 동작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멀 클래스가 있고요. 강아지와 고양이가 상속 관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고양이 객체이긴 합니다만 타입을 애니멀로 만들었어요. 부모 타입의 객체가 되죠. 다룰 때는 애니멀로 다룰 수가 있는데 근데 나는 애니멀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이 객체가 진짜 객체가 고양이인지 혹은 애니멀인지 독인지를 판단하고 싶은 거 됩니다.
일단 만들어진 객체, 실제 동작하는 객체는 cat이기 때문에 cat으로 비교하면 true가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애니멀이긴 하죠. 왜냐하면 상속관계에 의해서 이지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양이 객체는 애니멀이기도 합니다. 근데 고양이는 개와 다르죠. 서로 상속관계에서 서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false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클래스 상속에서 is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is는 이제 타입에 대한 체크하는 용도가 되고요. as는 타입을 변환할 때 사용합니다. 근데 as도요. 옵셔널, 물음표와 느낌표가 붙어서 세 가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일단 as를 이용해서 타입 변환할 수가 있는데요. 이 as는 타입 변환이 확실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상속 구조에서 업캐스팅을 한다거나 혹은 정확히 타입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프로토콜 채택했나 혹은 이 클래스의 객체인가 그런 거 판단할 때는 그런 거 이용해서 변환할 때는 as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as 물음표나 as 느낌표를 이용해서 합니다. 물음표를 이용해서 타입 변환할 때는 타입 변환이 성공하면 성공이 되고 실패하면 역시 nil이 됩니다. 이제 대충 물음표가 붙으면 예상이 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입 변환이 불가능했을 땐 nil이 반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결과는 옵셔널 타입이 돼요. as에 느낌표를 붙이면요. 타입 변환하는데 강제로 합니다. 타입 변환이 안 되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느낌표를 이용한 방식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as를 이용해서 타입 변환하다는 걸 봤었고요. 그 안에 물음표와 느낌표를 이용한 옵셔널을 이용한 타입 변환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코드를 이용해서 타입 변환하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ny 타입의 상수는 정했습니다. 타입 변환하겠습니다. 이것을 인티저 타입으로 변환합니다. 타입 변환이 가능한가요? 숫자가 3이죠. int 타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티저 타입으로 타입 변환이 되는데 이 타입은 옵셔널 인티저가 됩니다. 이번엔 타입 변환할 때 느낌표를 이용해서 합니다. 인티저 타입으로 변환하는데 어떻게 되죠? 숫자 3이기 때문에 타입 변환이 성공적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인티저 타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논 옵셔널입니다. 언랩핑 됐기 때문에 논 옵셔널 3인 인티저 타입이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타입 변환을 실패하는 경우 이번에 똑같이 3입니다만 이번엔 문자열로 변환합니다. as 이용해서 변환하는데 이번엔 물음표가 들어갔죠. 타입 변환이 불가능하죠. 실제 값은 정수형 타입의 값입니다. 문자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엔 실패해서 nil이 반환됩니다. 이번엔 느낌표를 이용한 변환이에요. 어떻게 하죠? 실패하죠? 크래시 됩니다. 앱이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 변환을 뭐랑 같이 결합 쓰느냐? 옵셔널 바인딩과 많이 씁니다. 그렇죠? as의 물음표를 사용하는 경우 옵셔널이 반환되죠? if let을 위한 옵셔널 대입되는 값이 있고요. 이후에는 타입 변환하는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옵셔널을 이용한 타입 변환과 옵셔널 바인딩을 이용해서 타입 변환을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에서 한번 as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만들었던 애니멀이 있고요. 그걸 상속받은 cat이 있습니다. 독도 있고요. 이 상태가 됩니다. 고양이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상속 관계에서 이죠 존재하죠. cat은 애니멀입니다. 독도 애니멀입니다. 그래서 상위 클래스로 부모 클래스로 캐스팅한 건 항상 성공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고양이 객체를 애니멀로 타입 변환할 때는 as를 사용할 수 있어요. 물음표나 느낌표 없이 가능하죠. 타입에 대한 정보에 의해서 100% 타입 변환이 확실하다. 그럴 때는 as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이제 다운 캐스팅이에요. 애니멀 객체, 애니멀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애니멀 타입으로 있는 객체를 cat이나 dog로 타입 캐스팅 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다운 캐스팅은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죠. 고양이 객체이지만 애니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시 dog로 타입 캐스팅 하려면 에러가 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멀 타입으로 다룹니다. 실제 객체는 강아지예요. dog 객체가 있습니다. 타입 변환합니다. 다운 캐스팅은 안 됩니다.
100% 성공이 아니다 보니까 컴파일러가 에러를 내버려요. 그래서 as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as 물음표와 as 느낌표가 있는 걸 이용해서 타입 변환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객체는 도구로 타입 변환이 성공하겠죠. 실패하면 nil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성공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결과는 도구에 대한 옵셔널 타입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 느낌표를 이용해서 변환합니다. 도구로 했는데 도구 객체이기 때문에 성공을 하죠. 변환 성공하게 되고요. 언래핑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구 객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옵셔널이 아닌 도구 객체가 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클래스 상속 관계에서 as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as는 이제 프로토콜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토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채택한 부조체가 있습니다. 또 타입 정보를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any 타입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버드 객체 있습니다. easy 이용해서 프로토콜 채택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또 as를 이용해서 타입 변환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100% 성공한다는 확신이 없죠. any 타입을 이용해서 싱으로 타입 캐스팅은 100%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s 물음표나 as 느낌표를 이용해서 타입 변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타입 체크와 타입 변환도 프로토콜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타입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제 타입 알리아스가 있습니다. 타입 알리아스는 뭐냐면은 타입에 대한 별칭 하나 주는 게 타입 알리아스가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연도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데 몇 세기라는 것도 다룰 겁니다. 물론 인티저 타입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인티저 타입보다는 예를 들어 센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들면 좀 더 읽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타입 알리아스 이용해서 센츄리라는 이름의 타입을 정의합니다. 별칭을 정의하되 실제 타입은 인티저입니다. 실제 동작은 인티저가 되는데 그냥 나는 센츄리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사용 어떻게 하나요? 하나의 타입으로 사용하면 돼요. 센츄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센츄리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 수가 있죠. 실제는 센츄리 타입이지만 그 랩을 들여다보면 타입 RS에서 인티저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인티저 타입의 값을 넣게 됩니다. 이런 타입 RS는 또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클로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로저 타입 RS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데요. 뭐가 되죠? 인티저 보이드인 함수 타입을 타입 RS를 이용해서 정의하죠. 얘를 사용하는 API를 한번 볼까요? 펑션이 있습니다. 파라미터 있죠? 첫 번째 파라미터는 인티저. 두 번째 파라미터는 타입 RS를 이용해서 별칭을 만든 리절트 핸들러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보입니다만 실제로 뭐죠? 클로저에 대한 인티저 보이드인 함수 타입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타입 RS를 이용하게 되면은 하나의 타입에 대한 별칭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코드를 좀 더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any와 is, as를 이용한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수를 하나 선언할 거고요. 값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티저 타입의 값을 대입했기 때문에 이 변수의 타입은 인티저가 되죠. 그래서 다른 값을 넣게 되면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근데 이 변수에 대한 타입을 any로 바꾸게 되면은 이젠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대신 뭐가 문제냐? 타입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의 메소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타입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에러가 나게 되죠. 그럼 타입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를 이용해서 이 타입이 스트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스트링이라고 한다면 스트링에 관련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를 이용해서 타입 체크를 해봤고요. as를 이용해서 타입 변환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세 가지를 다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클래스 상속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멀에 대한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강아지에 대한 클래스, 고양이에 대한 클래스 다 상속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객체를 만들었는데요. 고양이 객체로 만들었습니다. 고양이 객체를요. 애니멀로 타입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 상속 구조에 의하면은 자식 클래스는 항상 부모 클래스 이지어 관계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캣 객체는 항상 애니멀로 타입 캐스팅이 100% 가능합니다. 그래서 as 물음표나 느낌표가 없죠. 이렇게 타입 캐스팅이 가능해져요.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obj1은 그 타입이 애니멀 타입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다시 캣으로 타입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들 때는 캣, 고양이 객체였지만 애니멀로 타입 캐스팅 된 다음에 다시 캣으로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에러가 납니다. 왜냐? 부모 클래스에서 자식 클래스의 타입 캐스팅은 100%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식 클래스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게 항상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이용해서 타입 캐스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obj2는 어떻게 될까요? obj2는 캣의 옵셔널 타입이 되죠.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타입 캐스팅을 하되 느낌표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강아지로 타입 캐스팅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 타입 캐스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as를 이용해서 타입 캐스팅 사용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통 타입 캐스팅 할 때는 if let binding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if let binding 됐기 때문에 이 if let if문 안에서는 언랩핑 된 상태로 non 옵셔널 상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는 언랩핑 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any 타입과 is, as를 이용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네릭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릭스를 보기 위해서 앞서서 일단 스위프트가 타입을 어떻게 다룬지를 충분히 느껴봤죠? 스위프트는 타입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티어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혹은 프로퍼티에는 해당하는 타입만 넣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기능을 서로 다른 타입에 동작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즉 int 타입에도 동작하는 기능을 만들고 싶고요. 더블 타입에도 동작하는 기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 타입에도 동작하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런 경우라면 3개를 만들어야 되고 4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타입별로 만들다 보면 뭐가 발생하죠? 코드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네릭스는요. 이런 타입에 대한 일단 추상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타입별로 기능 혹은 타입을 작성할 필요 없는 게 제네릭스에 대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네릭스를 사용하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타입이 바로 제네릭스에 대한 좋은 예가 돼요. 바로 뭐냐면 배열입니다. 우리가 배열을 만들 때 정수형 타입의 배열도 만들었고 실수형 타입의 배열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문자열 타입의 배열도 만들었죠. 이렇게 다양한 타입의 배열을 각각의 타입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제네릭스를 이용합니다. 한번 정의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이 있고요. 브라켓을 이용해서 추상화하려는 타입에 대한 이름을 작성합니다. 이름은 임의로 작성할 수 있어요. 엘리먼트라는 이름으로 타입에 대한 추상을 넣었죠. 그래서 이 배열은 하나의 타입에 대한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pend와 remove라는 함수가 있는데 append는 정수형 배열을 만들면 정수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실수형 배열을 만들면 더블이나 플롯 타입을 이 append에서 집어넣을 수 있죠. 그거에 대한 타입에 대한 추상화를 또 작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나의 타입에 대한 추상화를 정의해 놓고 그 타입을 이용해서 함수들을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코드를 한번 볼까요? 배열을 만듭니다. 네, 배열은 브라켓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만 정식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배열 브라켓 안에다가 스트링 작성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엘리먼트는 스트링이 들어가야 됩니다. append도 어떻게 되나요? 파라미터가 스트링이 되죠. 이런 형태로 타입에 대한 추상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정의할 때 정수형 배열을 만들고 싶어요. 브라켓 안에다가 인티저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요. 모든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게 다 인티저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append나 remove 다 파라미터나 리턴 타입으로 인티저가 동작하는 배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배열에서는 타입에 대한 추상을 하나만 썼는데 2개 혹은 3개 그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제가 딕셔너리가 되죠. 딕셔너리 정의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 브라켓 안에다 작성합니다.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키에 대한 타입과 밸류에 대한 타입, 2가지 타입에 대한 추상어를 작성해요. 그래서 콤마를 이용해서 작성합니다. 앞에는 키에 대한 타입, 이름을 키라고 했네요. 밸류에 대한 타입, 밸류라고 작성했습니다. 근데 좀 다른 게 보입니다. 이번엔 콜론 뒤에 해시어블 보이죠? 이건 뭐냐면은 키에 대한 타입을 추상화하되 해시어블이라는 프로토콜을 채택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어느 정도 타입에 대한 추상을 하면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타입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에 대한 키는 해시어블이라는 프로토콜을 채택한 어떠한 종류의 타입에 대한 추상화가 가능해지는 게 됩니다. 내부 코드도 마찬가지로요. 이제 밸류를 사용했고요. 키를 사용했었죠. 여기도 또 키도 있고요. 밸류 타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2가지 타입에 대한 추상화, 그 다음에 프로토콜을 이용한 타입에 대한 보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 브라켓 인티저, 콤마, 스트링. 키에 대한 타입은 인티저, 값에 대한 타입은 스트링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스트링 키로 만들었습니다. 밸류로는 스트링에 배열을 넣네요. 이런 형태로 2가지 타입에 대한 추상화해주는 대표적인 예제인 딕셔너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제네릭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볼 수도 있어요. 일단 함수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만듭니다. 이번엔 문자를 넣을 수 있고요. 인티저 타입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블 타입도 넣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3개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네릭스를 이용하겠습니다. 브라켓을 이용해서 타입에 대한 추상화, 타입에 대한 심볼을 작성합니다. 하나의 타입에 대한 추상화죠. 그 다음에 이 함수의 파라미터로는 이 추상화된 타입과 같은 타입의 객체를 파라미터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콜론 뒤에 타입을 t라고 작성했습니다. 그 안에다가는 이제 요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걸 이용해서 사용하는 코드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프린트 밸류 이용해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입에 대한 추상화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제네릭스 쓰게 되면요. 타입에 대한 추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안에 뭐가 되죠? 타입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타입 고유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프로토콜을 사용한 거고 그 대표적인 예제가 앞서 봤던 딕셔너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타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를 만들고요. 물론 구조체도 가능합니다. 클래스에 타입 추상화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클래스 만듭니다. 호스피탈인데요. 이 호스피탈에는 병원에 입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병원을 사람도 입원하고 동물도 입원하는 그런 병원 클래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타입 추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브라켓 이용해서 타입에 대한 추상화를 작성합니다. 하나의 타입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하나만 작성하고요. 그 내부인 메소드, 파라미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상화된 타입으로 작성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객체를 만들 때는요. 호스피탈 브라켓 이용해서 작성하면 돼요. 이런 형태로 휴먼에 대한 혹은 펫에 대한 타입에 대한 추상화된 호스피탈 클래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엔 접근 조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 3에서는 5가지 레벨의 접근 조절 레벨을 설정할 수 있고요. 스위프트 2에서는 3가지가 있었어요. 스위프트 3 보면서 많아졌죠. 그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넓은 접근 조절을 해주는 건 오픈입니다. 오픈은요. 다른 모듈에서 접근할 수 있고요. 상속도 가능한 게 오픈이 됩니다. 퍼블릭은요. 다른 모듈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대신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같은 모듈 내에서만 상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듈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모듈은 일단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면 하나의 모듈로 묶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거나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프로젝트 내에 내가 개발하고 있는 다른 프레임워크를 또다시 추가할 수 있어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하나의 타겟 추가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모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앱을 만들 때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내가 라이브를 만드는 입장이다. 그럴 때는 오픈과 퍼블릭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됩니다. 다른 모듈에서 쓰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SDK에 배열이다, 딕셔너리다, 혹은 스트링이다. 전부 다 오픈 아니면 퍼블릭으로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널 같은 경우는 같은 모듈 내에서만 접근 가능하게 됩니다. 기본값이 인터널이 돼요. 우리가 별다른 설정 주지 않으면 인터널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 프라이빗과 프라이빗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파일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같은 소스 파일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게 파일 프라이빗입니다.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요. 정의되어 있던 블록 내, 정의된 타입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프라이빗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접근 조절할 수 있는 레벨이 좁은 게 프라이빗이 되고요. 가장 넓은 게 오픈이 됩니다. 기본은 인터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접근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단위는요. 타입 정의, 그렇죠? 클래스나 스트럭처 아니면 이넘 타입 같은 거 타입을 정의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타입 내에 작성하는 메소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접근 조절을 작성할 수 있어요. 프로퍼티에도 작성할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범위별로 접근 조절을 다르게 작성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상위에 있는 부분에 대한 접근 레벨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즉 클래스는 만약에 인터널로 만들었는데 인터널로 클래스 만들었습니다. 근데 내부에 있는 메소드를 퍼블릭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 클래스 자체가 인터널이기 때문에 다른 모듈에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서 있는 범위를 상위에 있는 타입에 대한 접근 범위를 넘어서 더 넓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 조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연산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연산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아마 숫자를 다룰 때 많이 사용하죠. 1 더하기 산술 연산자죠. 이런 형태로 객체를 가지고 수많은 연산을 하게 되는데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걸 연산자를 이용해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연산자를 객체, 구조체나 클래스 같은 타입에다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객체에 대한 행위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행위는 뭘로 만들죠? 메소드로 만들죠. 이런 메소드로 만들어서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친숙해진 연산자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타입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연산자, 예를 들어 더한다, 더하는 기능이면 애들한 함수를 만들 수 있겠는데요. 더하기 연산자 이용해서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연산자를 새로 만든 타입, 우리가 만든 타입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기존에 없던 연산자를 새로 정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위프트에서는 연산자를 기존에 사용하는 연산자를 다른 타입에도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혹은 기존에 없던 연산자를 새로 정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산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일단 연산자를 정의할 때요. P 연산자는 과연 몇 개가 있는가? 1 더하기 P 연산자가 몇 개 있죠? 2개죠. 1의 기호를 바꾼다. 앞에 마이너스 붙이죠. P 연산자가 몇 개 있죠? 하나짜리가 있죠. 그래서 연산자는요. 단항 연산자가 있고 하나짜리요. 2개가 있는 이항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항 연산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앙에 있죠. 2개의 P 연산자 사이에 있습니다. 중위 연산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 같은 경우는요. P 연산자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뒤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요. 이런 형태로 연산자에 대한 위치까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산자를 우리가 별도로 정의한다. 아니면 내가 만든 타입에 정의한다. 불가능한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대입해준 연산자 있죠? 할당해준 연산자, 이꼴, 반환하는 연산자, 혹은 주석에 관련된 연산자, 혹은 메소드나 프로퍼티 접근하기 위한 점. 이런 종류의 기본 연산자들은 우리가 만든 타입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든 타입의 연산자 사용하는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연산자는요. 함수로 만듭니다. 예, 편의상 연산자 함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연산자 함수를 만들게 되는데 이 연산자 함수는요. 타입 메소드 형태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이름은
바로 연산자가 됩니다. 내가 만든 타입의 더하기 기호, 이 연산자 사용하고 싶어요? 그럼 함수의 이름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메소드, 연산자 함수 혹은 연산자 함수 만들 때 파라미터를 작성하죠. 그 개수는 내가 만든 연산자가 단항 연산자인가 이항 연산자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단항 연산자 같은 경우는 P 연산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하나만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항 연산자 같은 경우는 P 연산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두 개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 같은 경우는 연산자가 P 연산자 앞에 있을 수 있고 뒤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연산자에 대한 위치 정보를 같이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항 연산자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란 구조체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플러스란 연산자를 추가할 겁니다. 포인트에도 사용하도록 만들 건데요. 그때는 타임 메소드 형태로 만듭니다. 함수 형태가 됩니다. 메소드가 되죠. 이름은 연산자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요. 더하기 기호. 그 다음에 이 연산자는 이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P 연산자 앞에 나오는 거, 뒤에 나오는 거, left hand side, right hand side 두 개의 파라미터를 작성합니다. 이게 바로 연산자를 정의하기 위한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더하기 기호는요. 결과가 있죠. 항상 결과가 있어서 연산자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리턴을 넣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포인트 객체를 더해서 새로운 포인트 객체가 만들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포인트 객체 만들고요. x 두 개를 더했죠. y는 각각 두 개를 더한 결과를 반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더하기 연산자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나요? 두 개의 포인트 객체 만들고요. 더하기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포인트 값을 더하는 연산자 함수를 정의하고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단항 연산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항 연산자도 똑같이 만들면 되는데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연산자가 어디에 오느냐. 단항 연산자, 연산자가 P 연산자 앞에 오게 되면은 전이 연산자로 하게 됩니다. 뭐냐? P 연산자가 있으면 앞에 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연산자 함수에서 앞에 프리픽스 붙여줍니다. 후이 연산자는요. P 연산자 뒤에 오는 것을 후이 연산자로 합니다. 그럴 때는 포스픽스 붙여줍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구조체, 익스텐션 이용해서 연산자를 추가로 정의합니다. 타임 메소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연산자 함수를 정의하고요. 마이너스, 즉 보호를 바꾸는 연산자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 연산자는 P 연산자 앞에 올 거기 때문에 프리픽스 붙입니다. 단항 연산자이다 보니까 파라미터는 하나만 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보호를 바꾸는 기능은 뭐가 있죠? 리턴이 있죠. 뭔가 이거된 결과가 반환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의 구조체에 있는 값을 부호를 바꾼 새로운 구조체를 제공해주는 연산자 함수가 되겠습니다. 사용 한번 해볼까요? 구조체 하나 만들었습니다. 10과 10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엔 단항 연산자 마이너스인 걸 이용해서 부호를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코드에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인 구조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단항 연산자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연산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걸 두 개짜리 연산자를 많이 만들 거예요. 얘는 사실 이제 유키터블이라는 프로토콜에 정의되어 있는 그런 연산자 함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펑션 들어가 있고요. 이걸 두 개 어떻게 작성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스테이틱 펑션 이걸 두 개, 파라미터 두 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핸드 사이드, 라이트 핸드 사이드 두 개의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두 개가 들어가죠. 이걸 두 개에 대한 결과는 불리한이 나타납니다. 여기 셀프가 있는데요. 셀프는 내가 만약에 구조체 my structure다. 콜론 이퀴터블이다. 만들었다면은 이 타입을 작성하면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실제 구현되는 타입을 요 셀프 자리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비교 연산자를 위한 이퀴터블 프로토콜을 살펴봤고요. 어떻게 구현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사이즈라는 구조체일 수도 있고 클래스가 될 수도 있겠죠. 익스텐션 이용해서 작성합니다. 이퀴터블 프로토콜 채택했고요. 스테이틱 펑션 이퀄 2개. 파라미터 2개 있습니다. 셀프지만 여기선 실제 구현되는 타입은 사이즈가 됩니다. 2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요. 결과는 불리한. 그래서 2개의 객체를 받아서 위드와 하이트 둘 다 판단해서 결과를 리턴해주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2개의 사이즈라는 객체를 비교해주는 연산자 함수를 만들었고요.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3개의 객체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10, 10, 두 번째도 10, 10. 얘는 같다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 20과 20 다르겠죠. 그래서 false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이퀄 2개짜리 연산자, 많이 사용되는 연산자가 될 겁니다. 이거를 정의하고 작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애니와 타입 변환하기, 그 다음에 제네릭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애니 타입이었죠. 애니 타입 같은 건 어떠한 타입의 객체도 다룰 수 있는 게 애니 타입입니다. 비슷한 타입으로는 애니 오브젝트가 있는데 애니 오브젝트는 레퍼런스 타입의 객체만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입 정보가 없을 때 타입 체크하기 위해서 is를 사용하는 걸 해봤고요. 그 다음에 타입 변환을 위해서 as 사용하는 걸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본 건 제네릭스죠. 제네릭스를 이용하게 되면요. 타입에 대한 추상화를 만들어서 타입별로 만들어야 되는 함수나 타입별로 만들어야 되는 클래스 구조체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다음에 접근 조절을 봤습니다. 스위프트에는 5가지 접근 레벨이 있었습니다. 퍼블릭, 오픈이 있었고요. 기본적인 인터널, 같은 모듈에서만 접근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중에서 파일 단위 감추는 파일 프라이빗, 그 다음에 가장 폐쇄적인 프라이빗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자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커스텀 타입에도 기존에 사용된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걸 봤습니다. 이항 연산자인가 단항 연산자인가 전인인가 후인가 그걸 결정하게 되고요. 연산자를 스테이틱 메소드 형태로 만들어서 연산자 함수 만드는 것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니와 타입 변환, 제네릭스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